휴대폰 하나로 하루 10분, 월 1,000만 원 누구나 가능. 그런데 강사가 3번이나 잠적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돈입니다. No? SNS 보면 월 1,000만 원 번다는 부업 광고가 진짜 많잖아요. 제가 처음 부업 시장에 발을 들였던 건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월 1,000만 원 벌기라는 강의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유튜브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비만 3,000만 원 넘게 썼는데요. 참고로 저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쓴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퇴직금까지 다 투자해서 저를 개발을 시킨 거고요. 일부 강의는 효과가 있었고 일부 강의는 효과가 없기도 했어요. 제가 4년 동안 리얼하게 경험한 인사이트를 정리한 영상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어떤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디에는 뛰어들지 않는 게 좋을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 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크게는 SNS. 가장 최근에 시도했던 흐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에어비앤비. 저는 2025년 5월과 6월달 이렇게 2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매장을 오픈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고요. 강의비는 5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강의는 저만의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한 거고 모든 수업이 강사만 보고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사들한테 좀 편견 없이 모든 수업들을 되도록이면 다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스레드에서 이미 어떤 강사한테 어떤 강의를 들었다라는 리스트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강사분들 욕하는 댓글이 많아서 좀 난감했었어요. 저는 이 영상에서는 그 어떤 강사와 강의를 비방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드는 영상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면서 들어갔던 돈은 강의비 55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부동산 복비 85만 8천 원, 첫 달 월세 118만 원, 세팅비 약 1,000만 원. 그래서 대략 3,253만 8천 원 정도 썼습니다. 이 3,200만 원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업을 하기 위해 2달 동안 최소한으로 들어갔던 돈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보증금 1,500만 원은 돌려받는 거니까 실제로는 1,75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고 제가 이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든 아니든 이 돈이 있어야 매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세팅 기간 포함해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들어갔던 총 비용, 보증금 빼고 약 2,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에어비앤비 수익이 약 8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마이너스 1,600만 원 정도로 폐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식비, 교통비, 청소비 이런 건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부업이 아쉬웠던 점이 첫 번째,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부업마다 초기 비용은 상대적인데 저는 아예 처음 시작했던 부업이 블로그였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0원이에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때 처음 들어갔던 비용들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에어비앤비 시작 당시 제 수입이 월 1,000만 원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수업을 듣기 전에 들었던 정보는 세팅비에 300만 원 정도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많이 잡아서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쿠팡과 이케아의 가장 저렴한 물건들로 채웠음에도 스리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서 저도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첫 2달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저는 본업이 작가 겸 크리에이터라서 직장인들보다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4일 계속 에어비앤비 업장에 있었어요. 가구랑 가전, 인테리어 이런 초기 세팅하는 거는 약 5주 정도 걸렸고 그 이후로도 계속 보완을 했어야 돼서 처음 들어갔던 시간은 약 8주 정도 초기 세팅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저 이때 진짜 멘탈 많이 나가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때 세팅할 때 제가 찍어놨던 영상이 있어요. 지금 이 채널 말고 구독자 5,000명이 넘는 청남 알리사 유튜브 계정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기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하셨어서 평일에는 거의 시간을 못 냈고 주말에 거의 12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에어비앤비 업장에서 세팅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못해도 괜찮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는 집은 뭘 엄청 꾸미거나 이러는 편이 아니고 그 선반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안으로 집어넣고 되도록이면은 화려하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아기자기한 것들을 다 치우는 그런 집에서 살다가 에어비앤비 반대로 좀 화려하게 꾸미고 아늑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전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감각이 없는 거는 감각을 키우면 되지만
하지만 그 인테리어를 몰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비즈니스는 나만의 차별점 혹은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벌 수 있어요. 마치 치킨 체인점이 길거리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집이 다 망하는 건 아니고 모든 집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약간 에어비앤비도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과의 소통과 게스트들과의 소통이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임대인분이 남자였는데 사적으로 연락이 계속 오는 것도 힘들었고 게스트들과의 연락도 힘들었던 건 저는 원래 CS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우기거나 이렇게 하시면 힘들더라고요. 주차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거주민들 주차하는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나 술 마셔서 차 못 뺀다 이러시는 분도 있었고 주차장 없는 거 알면서도 차 끌고 오셔가지고 주차비 5만 원 내놔라 막 이러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게스트들을 맞이했을 때는 조금 힘들었다라는 점. 반대로 에어비앤비의 장점도 있어요. 에어비앤비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따라하는 거를 잘하시는 분들에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반대로 에어비앤비는 너무 틀이 잡혀져 있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랑 같이 에어비앤비를 했던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 상대적인 거라서 제 말이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 틀이 이미 정해져 있고 틀에 맞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처음 2달 세팅 기간만 잘 버티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는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수익이 쏠쏠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표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월 100만 원 벌기 목표다라고 하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어비앤비 한 개로는 좀 힘들 수가 있고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여러 개 매장을 늘렸을 때는 수익이 쏠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본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3번은 저는 에어비앤비를 하고 제 사업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과연 내가 에어비앤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컸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역시나 정말 많은 돈 낭비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삶과 제 사업을 바라보는 그 레벨 자체가 달라졌어요. 에어비앤비를 기점으로 이전에 하던 방식들은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방식들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전 방식대로 계속 살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저는 이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많은 돈을 쓴 만큼 그만큼 제대로 인생 교육비를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왜 에어비앤비를 6개월 만에 폐업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두 번째 SNS 수익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SNS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튜브를 배우고 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모두 돈 주고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 강의에 들어간 돈은 첫 번째는 기획 강의였는데요. 23만 7,600원짜리 똑같은 거 두 번 수강해서 47만 5,200원 결제를 했고 두 번째는 프리미어 프로 편집 강의 29만 4,000원이었고요. 세 번째는 유튜버 스토리님 강의 34만 5,730원 결제만 해놓고 아직 못 듣는 거 있고요. 네 번째는 외주 유튜브 촬영, 기획, 편집 이렇게 패키지로 해주는 걸 660만 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으로 1대1 코칭을 받고 있는 수업 약 550만 원짜리 강의까지 유튜브 강의에만 약 1,321만 4,930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지금 말씀드린 강의는 2025년 한 해에만 결제한 강의 금액이에요. 다음 인스타그램에 들어간 돈은 6주짜리 줌으로 수업을 했던 50대 1수업 210만 원짜리 결제했었고요. 두 번째는 VOD로만 수강하는 릴스 수업 50만 원짜리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수업과 사진 강의 거기에 약 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인스타그램 강의에만 약 310만 원 썼네요. 마지막 블로그에 들어간 돈은 약 1,100만 원이에요. 이 돈은 사실 공중분해된 돈인데요. 그 당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1대1 컨설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문가를 막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분들한테 결제를 했어요. 1인당 300만 원 정도. 그런데 강사가 3번이나 잠적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돈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렇게 세 가지에 들어간 총 수업료가 약 2,70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돈 벌었냐? 네, SNS로는 돈을 벌었습니다.
일단 에어비앤비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 SNS 수업들을 듣고 나서 6개월 동안 번 돈이 어떻게 되는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수업료 냈던 게 1,1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 매출이 한 4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순수익으로는 2,5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저는 수업료에 많은 비용을 쓴 편이었잖아요. 그마저도 돈 받고 잠수 탄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비용이 올라간 건데 원래는 SNS 수업 듣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너무 간절했고 퇴직금이랑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어서 쓸 만큼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던 거고 제발 여러분은 SNS 수업료에 이렇게 저처럼 미친 듯이 돈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부업을 시작을 했지만 정식으로는 3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5.7만 팔로워가 있는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5,200명 넘는 채널이 또 하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명 때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제 사업의 보완점이 보여서 그걸 좀 보완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돈 벌기를 내려놓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우선은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씩 벌었어요. 조회수 수익, 광고 수익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걸로 돈 벌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독서 습관 모임과 그 외의 수업들로 번 돈입니다. 오로지 저는 100% 커뮤니티 수익이에요. 제 수강생들은 평균 6개월부터 길게는 제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3년 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독서 습관 모임은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은 지금 업데이트 후에 다시 하려고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요즘 SNS 수익화 강의 되게 많잖아요. 특히 AI 강의도 진짜 많고요. 근데 AI가 발달한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4년 전에 SNS 수익화 강의를 들을 때도 휴대폰 하나로 하루 10분, 월 1,000만 원 누구나 가능 이런 문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순진했던 저도 그 말만 믿고 뛰어들기도 한 거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는 구조를 만들고 모든 걸 세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제가 아까 에어비앤비 세팅하는데 8주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SNS도 하루에 12시간씩 8주 동안 시간을 내서 세팅에 힘을 쓰면 8주 후에는 좀 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일을 할 때가 많지만 PC가 아예 없는 건 또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8, PC로는 이 정도 비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긴 글을 쓸 때만 PC를 이용하고 지금 올라가는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모든 컨텐츠들은 다 100% 휴대폰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SNS 부업의 아쉬운 점은 첫 번째, 돈을 벌기까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해요. 시작이 쉬운 반면에 결과가 나기까지에는 그만큼 경쟁자도 많고 그 안에서 나만의 뚜렷한 차별점을 보여줘야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저는 SNS로 이제 3년 동안 돈을 벌면서 주변에 사라지는 계정도 많이 봤고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는 계정도 많이 봤는데요. 꾸준히 잘 되는 계정들을 보면서 정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보다는 SNS 고객들 반응이 더 느린 것 같기도 하고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SNS는 모두가 이 목적이 다른 채로 플랫폼을 찾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을 만나고 싶은지 나 스스로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따라서 SNS 돈 벌기는 나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게을러지는 순간 도태가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계속 쳇바퀴를 굴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트렌드를 모두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추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에게 SNS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SNS 찬양론자인데요. SNS 부업의 장점은 첫 번째, 초기 비용이 0원이에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시도를 안 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수업료에 큰 돈을 썼지만 사실 초반에 독학한 거나 다름없어요. 하루에 22시간씩 밥 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분석하고 글을 분석하고 구조를 분석하고 글도 따라 써보고 제목의 키워드도 따라 써보고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좋은 컨텐츠는 따라서 찍어보고 계속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정말 초반에 돈 들어가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요즘은 유튜브에 있는 무료 정보만으로도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계속 컨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계정은 사실 점점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한 11개월 동안은 팔로워 수치가 변화가 없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정체 구간은 계속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말이 되니까 5.7만까지
제일 컸잖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게 바로 SNS예요. 3번은 내가 하는 만큼 결과를 보여줘요. 내가 하는 만큼 팔로워 수치든 조회수 수치든 수입이든 뭔가 수치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감 향상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효능감 향상에 엄청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SNS 하는 게 전혀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왜 에어비앤비를 6개월 만에 폐업했냐? 가장 큰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에어비앤비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더 운영을 했다면 돈은 더 벌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가치관이 재미있는 일을 하며 돈을 벌자거든요. 제가 원하고 이 일을 2년 넘도록 재미를 붙이고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6개월은 사실 저에게는 되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저처럼 창작이 재미있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재미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NS를 하시면 좋아요. SNS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글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블로그나 브런치를 도전해보시면 되고, 나는 사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게 좋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사진은 싫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재밌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아니면 짧은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레드나 X,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걸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창작은 모르겠고 누가 알려주는 거 1부터 10까지 그대로 따라해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에어비앤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집 꾸미기, 인테리어, 청소 이런 거 좋아하시면 정말 잘 맞으실 겁니다. 제가 6개월 만에 폐업한 또 다른 이유는 에어비앤비로 월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치면 에어비앤비에 드리는 그 에너지를 본업에 쏟았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 월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에너지 분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에어비앤비 폐업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폐업하고 나서 저한테는 더 플러스로 다가왔었고요.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닌데 에너지를 어디다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일상생활도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드렸던 이 이야기들을 에어비앤비는 별로고 SNS를 해야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부업이 저의 적성에 안 맞았을 뿐이고 누군가에겐 천직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저는 SNS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죠. 이번 영상은 길어질까봐 제가 크게는 SNS와 에어비앤비 두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17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해오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저의 적성에 잘 맞는지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밌고 행복하게 돈 버는 길이 어디인지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성을 찾는 방법은 저처럼 여러 가지로 몸으로 부딪혀서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예요. 4년 전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단을 받게 됐고 회사에 알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아무 대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와야 했는데요. 생계는 당장 급한데 대인기피증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야여서 처음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고 울기도 진짜 많이 울고 절망도 많이 했었어요. 블로그 글쓰기, 인스타그램 사진 찍기, 영상 찍기, 촬영, 편집, 업로드 이 모든 게 저에겐 처음이었어요. SNS 눈팅용 계정도 없어서 처음에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스토리가 뭐야? 피드가 뭐야?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이 고생했고 그 당시에 보안 설정하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열심히 키워놓은 계정이 해킹당하기도 했었어요. 사진 찍는 법도 아예 몰라서 사진 강의 유료로 돈 내고 들으면서 한 피사체를 200장 넘게 찍으면서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없는 돈 탈탈 털어서 강의 하나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썼던 이유는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저에겐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왔었거든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문구가 저에겐 동화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제 돈 먹고 튀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 2시간씩 자면서 22시간씩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독학으로 공부하며 지독하게 키워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SNS 공부에 들어간 모든 돈을 합치면 약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3년 동안 벌었던 매출은 약 3억 정도니까 이 모든 수업들이 아예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죠. 세금 떼서 보수적으로 순수익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쳐도 지금의 이 모든 수입들이 저를 만들어준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유료 강의, 고가 강의 이런 것들로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처도 엄청 받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좌절감, 절망감, 허탈함,
공허함, 이런 감정들을 잘 알아요. 3년 전 저는 죽으려고도 했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재발이 심하게 와서 2달 동안은 방 밖으로 아예 나오지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저 죽을까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도 해줬었고요. 그때 저는 가족들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용기를 낸 만큼 정말 간절했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22시간씩 정말 독하게 SNS 공부를 해낼 수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쌓은 부는 결국 끝이 안 좋더라고요. SNS 업계뿐만 아니라 세상 진리가 그렇잖아요.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못 벌더라도 내가 노력한 게 있으면 3년 뒤에 벌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되었든 올바른 방식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돈을 벌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즐기면서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경험으로 겪고 있고요. 오늘 영상 엄청 길었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1인 사업가로 살면서 느꼈던 시행착오와 깨달음으로 1인 사업가로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돈 버는 법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는 알리사가 되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